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4학년도 두각학원에서 경기고 1 영어를 맡게 된 김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 설명회 시작하기 전에요. 이 제목에 대해서 골든 티켓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제목에 대해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약 4개월간 24kg라는 살을 감량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변 분들이 저를 보고 나서 지은이 정말 극지 않은 복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극지 않은 복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정체성이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저께 월리 원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원작이라고 하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보면 찰리가 원카의 그런 초콜릿 안에서 골든 티켓을 발견을 해서 결국 그 공장의 주인이 되는 해피엔딩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기고 영어가 작년 2학기 때부터 출제 경향이 살짝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저와 함께 경기고 1 영어를 공부하신다면 네, 고득점 티켓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재밌게 한번 지어봤고요. 네, 저는 여기 보시다시피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심화전공을 졸업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늘 이제 영어 교육자를 꿈꿨기 때문에 네, 전교사 교원 자격증 2급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이제 보통 얼굴을 보시고는 다들 동안이다, 나이가 어려 보인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에 비해서 경력과 나이는 그리 적지 않으니까요. 네, 저의 노하우들은 이따 설명회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의 설명회 진행 순서는요. 이렇게 빠르게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드리고요. 또 고득점 키, 어떻게 이제 경기고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저의 센스 있는 영어다, 그리고 본질이란 뜻을 가진 에센스라는 이름을 붙인 저의 영어 강좌가 어떻게 고득점을 맞게 해드리는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학생들을 제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또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빠르게 출제 경향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경기고의 문항수 자체는 이렇게 34문항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술형이 40점으로서 타 학교보다 40점이기 때문에 배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4학년도 2학기, 작년 2학기였죠. 그때 이제 출제 범위가 조금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교재 21문항 새롭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EBS 수능 감잡기라는 그런 교재를 이용을 하였고요. 부교재에서 21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부교재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미소설 같은 경우에도 4문항 새롭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7점 정도로 이렇게 배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객관식 2문제 그리고 서술형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교재와 영미소설이 새롭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빈출 유형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내용일치라고 하는 것이 7문항으로서 정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옆에 보시면 창의적인 선지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창의적인 선지는 무엇인지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휘 6문제가 있고요. 서술형이 40점답게 지금 문항수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죠. 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요약문이나 빈칸을 채운 문제, 그리고 밑줄 친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순서 배열이라고 해서 단어를 배열하는 문제, 그리고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어법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고치고 원래 맞는 것으로 고치는 등 서술형 유형이 4유형으로 5유형으로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등급컷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매우 촘촘한 편으로 이제 되고 있고요. 총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기 때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영미소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창의적인 선지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이런 실제적인 영어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경향을 보이고 또 부교재와 영미소설도 앞으로 이제 출제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득점 키에 대해서 제가 딱 3가지 잡아드리면요. 내용일치 문제를 잘 푸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영어 선지가 좀 깁니다. 그래서 영어 선지를 빠르게 읽는 실전 감각과 함께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또 영작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12문항에서 13문항이 늘 출제되고 있으니까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점수를 무조건 네, 득점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영미소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영미소설은 Love is a Fallacy라고 하는 소설이었고 맥스 슐만의 단편 소설로서 한글 페이지로 한 9페이지 정도 되는 소설이었습니다. 네, 그 소설 같은 경우에도 4문항 말씀드렸다시피 13점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3가지 고득점 키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용일치 제가 아까 창의적인 선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창의적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네, 수능 감잡기 부교재에서 출제된 문제이고요. 여기 some philosopher 몇몇 철학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가까운 것을 얘기해라 라고 했는데요. 네, 이 철학자들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분이 어떤 사물이나 물질에서
부분의 의미가 바뀌면 전체 의미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장과 의미상 가까운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네, 이것이 전부 다 선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길죠. 그리고 제가 여기 더 보시면 이렇게 4번, 5번까지 정말 많이 선지가 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딱 바로 풀 때는 조금 실전 감각이 부족한 친구들은 조금 어려웠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시험 시간이 짧은데 타임 어택이 큰데 그러면 이 선지를 다 읽어야 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고 빠르게 읽는 감각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같은 사람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영어에서 주제 문장을 푸는 것과 주제 문제를 푸는 것과 비슷하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영어에서 주제 문장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주제를 찾을 때는 맨 앞 문장과 맨 마지막 문장이 좀 중요하다고 이렇게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선지 같은 경우에도 맨 앞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체크를 해보시면 맨 마지막 문장, 이번에 맨 마지막 문장 보시면 The restored one is no longer the same artwork it once was. 복구된 것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그런 예술작품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의미를 잃어버렸다, 부분이 바뀌어서 전체가 바뀌었다라고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부분이 합쳐서 전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과 같은 것을 고르기 위해서는 사물의 의미가 변하는 것인지 맨 앞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빠르게 체크했으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겠죠. 그리고 하나 더 내용일치 유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문제는요, black과 관련된 수거 중에서 A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black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줄의 맨 마지막에 보시다시피 the color of evil and death, 악과 죽음의 색깔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선지를 C까지밖에 적지 않았지만 H까지 정말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푸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블랙리스트나 우리가 이제 C번에 보시는 블랙데스, 흑사병이나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빠르게 이제 고를 수 있었지만 만약 그런 배경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여기 A번 보시면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 단어를 보시면 undesirable,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단어지만 여기 un이라고 하는 부정 접두사가 붙어서 그 뜻을 정확히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거 좀 부정적인 의미네 라고 해서 마이너스적인 느낌이 있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둘 수 있고요. 그 다음 B번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중간쯤에 highly valued, 가치가 높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가치가 높은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좀 좋은 느낌인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플러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C번 마찬가지로 흑사병으로 이제 14세기 유럽에서 전염병이란 것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기 맨 마지막 문장 보시면 death of millions of people, 수백만 사람들의 죽음을 이끌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단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느낌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면 단어에 대해서 하나하나 완벽하게 뜻을 알지 않더라도 빠르게 선지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내용일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문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꼼꼼하게 이해는 당연히 기본이겠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선지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겠죠. 시험 시간에. 그리고 실전 감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영어 선지를 해결하고 영어 문제를 푸는 스킬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 이제 센스 영어 강좌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면요. 네, 저는 컨텐츠에 좀 진심이기 때문에 컨텐츠를 좀 열심히 제작을 하였는데요. 여기 지금 주간지 같은 것은 이제 제가 매주 숙제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지에 제가 이 내용일치 문제를 꼭 잡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내용일치 선지를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이것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나왔던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주간지를 제가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1, 2, 3, 4, 5번 이렇게 밑으로 나갈수록 true, false 문항에 대해서 아이들이 고를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연습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true, false 문항을 고르면서 아이들이 이제 1992년을 20세기랑 똑같이 표현한다든가 이런 paraphrasing, 기본적인 paraphrasing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논리적인 관계나 그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게끔 내용 이해를 꼼꼼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문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기 밑줄 친 디스가 가리키는 것을 찾아 쓰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서술형까지도 내용일치 주간지를 통해서 대비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술형 문항 이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말로 쓰기라는 것도 있고요. 또 어법상 이렇게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는 그런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약문을 작성해서 빈칸을 채우는 것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서 배열이라고 해서 단어들을 배열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경기고 서술형이 너무 많아서 그럼 득점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걱정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실 단어 변형이 이제 없어요. 순서 배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충분히 연습을 한다면 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서술형을 득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작 서술형 같은 경우에 정리를 해본다면요. 어법을 고치는 건 당연히 그 문장을 봤을 때 이게 바로 어법이 틀렸네? 라고 하는 그런 어법 포인트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캐치가 되어야 되고요. 또 요약문과 순서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 이제 그 라이팅을 잘하는 것과 그 프리 라이팅이라고 하죠. 그 자유롭게 영어를 쓰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영작 서술형에서 순서 배열을 잘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장을 절대 핵심 패턴을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정말 체계적으로 내 몸에 익숙해지게 영작이 내 몸에 배이게끔 순서 배열을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의 영어 강좌에서는요. 요약문 대비해서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 지문별로 요약문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써볼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지 제공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서술형 순서 배열도 잡기 위해서 제가 스텝 3, 3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말 해석을 제공을 하고 핵심 어법에 대해서 6개, 7개 단어에 대해서 다 이제 부분적으로 배열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 나가서는요. 전체 배열이라고 해서 핵심 패턴뿐만 아니고 문장 전체를 우리말 해석에 따라서 배열해봄으로써 아이들이 이제 내가 목적어를 빠뜨렸네? 내가 관사를 자꾸 안 붙이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영어 문장을 이제 영작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감을 익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우리가 경기고에서 출제되고 있는 그런 유형이랑 똑같이 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 해석을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 배열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사 변형은 이제 주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 변형 없이 이렇게 문장을 배열해보는 연습까지 해봄으로써 경기고의 순서 배열 문제에 완벽하게 적응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영미소설에 대해서 제가 또 고득점 키로 잡아드렸잖아요. 영미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제가 대비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영미소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좀 친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문학이랑 공부하는 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저는 항상 주간지에다가 여기 플로우 차트라고 해가지고요. 아이들이 소설에서 그 내용의 흐름을 정말 이제 빠르게 짚어볼 수 있게끔 이렇게 차트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것은 작년 2학기 이제 기말고사에 나왔던 Love is a Fallacy 관련해서 그 말씀드렸던 단편 소설의 플로우 차트에 대한 주간지에 해당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영미소설도 마찬가지로 이것의 핵심어가 무엇인지, 여기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단어들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핵심어 체크를 늘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밑줄 친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써라 라고 해가지고요. 사실 영미소설도 문학이잖아요. 그래서 비유적인 문장이 나오고 그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써라 라고 하는 서술형이 경기고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비유적인 문장이 나오는 순간 그 모든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주간지를 제공을 해드려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게끔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주간지 같은 거, 주간지 이제 매주 숙제 나가는 거 외에도요. 제가 제공해드리는 자료는 이렇게 손필기 자료라고 해서 모든 어법과 어휘 그리고 동의어 반의어가 정리돼 있고 구문 분석까지 정리되어 있는 손필기 자료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네, 특히 이제 경기고의 경우에는요. 어휘 문항이 아까 6문항이라고 말씀드렸죠. 동의어 반의어 대비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저는 고등학교 때 내신이 이제 전 과목 1.1이었고 영어는 100점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전 과목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국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탐구 공부하느라 네, 영어 공부할 시간을 또 계속해서 많이 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쉬는 시간이라던가 급식실을 이동하면서라든가 좀 틈틈이 제가 이제 영어 지문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학생 때 요약집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저의 경험을 담아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네, 부교재와 모의고사 지문, 경기고는 모의고사도 보통 지문 들어가니까요. 주제와 대표 어휘, 그 다음에 구문풀이 비법 다 정리해드리고 또 영미소설에서 아까 핵심 내용 부분에 대해서 핵심어에 대해서 제가 또 정리를 추가로 해드립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독해 문제 푸는 팁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어 선지들을 어떻게 빨리 풀어나가는지 그런 팁도 물론 강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지만 이런 요약집 통해서도 아이들이 계속 이제 전략들을 상기시킬 수 있게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희 주간지 목록인데요. 네, 정말 길죠. 그 중에서 이렇게 강조된 부분을 제가 아까 샘플 예시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기본적인 변형 문제들, 순서별, 문장 삽입, 빈칸 이런 변형 문제들이라거나 아이들이 지문 관련해서 좀 소재 자체가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으면 내용 이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추가 자료 드리고 있고요. 또 영미소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어체로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좀 해석할 때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제가 쉽게 작성한 소설 한글 해석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몇 개 더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변형 문제를 제가 직접 문장 삽입 그리고 순서별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그러면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콘텐츠 괜찮으신 것 같고 좀 꼼꼼하신 것 같은데 클리닉을 그럼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라고 이제 어머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3시간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이유는요. 사실 좀 길죠. 클리닉 시간 치고는 좀 긴 시간인데 혹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오거나 아니면 테스트에서 조금 현저하게 낮아서 통과를 못할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남아서 꼼꼼하게 밀착 케어하면서 아이가 다시 내 공부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서 이렇게 3시간까지 낼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잡아드린 것이고요. 네, 클리닉 때 기본적으로 오시면 20문제를 간단하게 테스트를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문제는요. 지문별로 영어로 true, false 선지 고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창의적인 선지에 대해 대비할 수 있게끔 제가 빠르게 아이들에게 내용을 체크할 수 있는 true, false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우리말 의미를 쓰는 그런 문항까지 포함해서 15문항이 있고 5문항 같은 경우에는 낱말의 쓰임이라는 동의어, 반의어 정리 그리고 서술형 영작 3문항도 이렇게 빈출 유형에 맞추어서 제공하고 있고요. 또 독해 지문 변형 한 문항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와서는 어휘와 20개의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을 함으로써 제가 이제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 3, 4주차 이제 중간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중간에 이제 진행이 되면 저도 아이들이 정말 이해를 잘 하고 있나? 라고 이렇게 궁금할 거고 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공부 잘하고 있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 거예요. 또 이제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미니 모의고사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클리닉 시간에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총 15문항 30분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실전 감각과 타임 어택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문항 수도 제가 이렇게 15문항을 선발할 때도 엄선하게 출제 비중에 맞추어서 이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작 서술형 7문항이다. 그리고 내용일지 6문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유형에 대해서 아이들이 빠르게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체 제작 모의고사로 제공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주간지, 그 다음에 클리닉 시간 테스트, 그 다음에 저는 첫 시간에 학생들이 오게 되면 에센스 노트라고 하는 것을 저의 사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센스 노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나 아니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좀 어려운 어법, 구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포스트잇 표시를 해놓고는 이제 그것이 여러 권이 이제 쌓이다 보면은 확인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 어려워하는 구문, 어법, 내용적인 거 모든 것을 여기 에센스 노트에 적어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클리닉 시간에 가서 1대1로 모르는 질문들을 해결해 주면서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대1 첨삭과 점수 설계가 다 이제 순수 제가 진행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도 영어 베이스가 있으면 굉장히 좋죠. 영어 베이스가 있으면 그만큼 내신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은 당연히 자명한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제가 고1 남학생을 2개월간 43점의 성적 향상을 이뤄낸 적도 있었기 때문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점수 설계,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최대한의 자신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점수나 전략을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문제 푸는 순서라던가 혹은 문제 푸는 순서 외에도 자신들이 이제 어떤 것을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지만이 20점, 30점, 40점 점점 점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점수 설계와 첨삭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어머님들께서 우리 애가 잘하고 있나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어서요. 미니 점검 모의고사 결과, 주간지 성취도, 그 다음에 추가 강의 잘 듣고 있는지, 그리고 수업 태도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 1회 문자 전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널 모의고사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직보 시간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직접 제작을 하고 있고요. 실제 시험보다 높은 난이도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경기고 시험을 쳤을 때 뭐야? 두각 학원에서 했던 것보다 좀 쉽잖아?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보다 높은 난이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2개월 만에 43점의 성적
상승을 이뤄냈던 것이 바로 이 파이널 포켓북인데요. 네, 그 친구는 파이널 포켓북을 시험 전날에 두세 번 이렇게 돌렸더니 네, 그렇게 성적 향상이 되었다라고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 파이널 포켓북은요, 지문별 주제 변형 가능성, 핵심 어휘어법 다 찝어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경기고의 경우에는요, 영미소설과 그 다음에 지문에서 우리말 의미가 무엇인지 쓰시오라든가 혹은 서술형의 이제 예상 출제 문항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 찝어드리고요. 1대1로 이제 어려워하는 구문이나 어법이 학생들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맞춤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생 케어에 대해서 짧게 이제 말씀드리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학생들이 3, 4년 전에 제가 가르친 학생들인데 이렇게 아직까지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늘 소통하면서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요. 네, 저도 이제 수시로 연세대학교를 입학하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고1 내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믿고 맡길 수 있게 네, 저 선생님이면 경기고 내신 뭐 영어 문제 없다 라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네, 완벽하게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고1 내신이 또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의 자존감이나 자아 정체감 형성에 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점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끔 늘 옆에서 열정과 애정으로 학생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저는 1대1로 개별 학생 맞춤 밀착 케어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우리 아이가 기초 구문이 부족하다, 기초 어법이 부족하다고 하셔도 네, 지금 1학년 때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가 자료든지 강의 영상은 모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대1 점수 전략 설계 당연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저는 24시간 Q&A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시험 전날에 아예 카톡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질문이 안 올라오거나 아니면 조용하면 오히려 제가 더 애 같아가지고 얘들아 공부하고 있어? 막 이렇게 자꾸 확인하기도 하고요. 전화로 깨우기도 하고요. 또 같이 밤샘을 진행합니다. 같이 밤을 새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렇게 밤새면서 너네들이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해보자 라고 독려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 다음날 핸드폰을 끄거나 제출하기 전까지 모든 질문을 해결할 수 있게끔 네,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 나이 때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공부, 진로, 외모, 인간관계 뭐 모든 고민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네, 같이 이제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해 나가면서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저를 표현하는 3가지 핵심 단어들이니까요. 네, 이렇게 한 번 더 표현을 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경기고 오프라인 독해 특강, 무료 특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네, 경기고에 맞추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네, 많은 컨텐츠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실제 정규 개강 같은 경우에는 3월 6일 수요일 오후 6시에서 9시 혹은 3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둘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또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까지 1시간 진행이 되고 있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6시부터 스케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0분간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첫 회 수업은 모두 무료 강의로 제공되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평일 클리닉 같은 경우 최소 주 1회 이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원하면 주 2회에서 4회까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네, 평일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학생과 시간 조율해서 네,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말이 좀 빨랐는데요. 이것으로 네, 경기고 내신 대비 설명의 영어 과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